네, 반갑습니다. 주경호 목사입니다. 둘이 형제 아니고요. 같은 출신인데요. 형제 아니고요. 저는 꾸미는 미래라고 하는 교육기관의 소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시죠? 너무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 머리가 과부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까지입니다. 목회자 세미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죠. 절대 시간 넘기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30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100장이 되는데요. 중간에 건너뛰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런 이야기로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PPT에 아마 그 동부 지역 세미나 이렇게 파일명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의 직업은 어부들입니다. 이들은 대대로 민족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녀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죄송한데 안 넘어가네요. 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물고기를 잡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저장하는지 등등에 대한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죠? 생존의 기술을 알려준 거예요. 부모 세대가 떠나도 자녀 세대가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생존의 기술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 전부 다 사라졌어요. 얼마 안 있어서. 왜 그러냐면 강 위편에 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강 위편에 댐을 만들고 있는데 강 하류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댐이 완공되지 않아 더 이상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물고기가 사라지고 그 터전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것은 잘한 것입니까? 잘못한 것입니까? 잘했죠. 그런데 무엇을 놓쳤습니까? 맞이할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적인 부분으로 돌려 말한다면 가리키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그 교육 내용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다면 그 교육을 가지고 그 땅에 생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체 모든 교회 가운데 가장 공통되는 관심과 고민이 무엇이냐면 급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가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미래를 빼앗는 것이다. 미래 세대 아이를 가르친다 그런다면 적어도 미래 세대를 염두에 두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가지고 그것을 지금 가지고와 그 방법과 그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 교육이 그 부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팬데믹 이후에 세계는 정말 급변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급변했냐면 특별히 기독교 교육적으로 본다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이 시대의 교육의 현장이 날씨가 바뀐 것이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어젯밤에 천둥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전 몰랐습니다.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서 보라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안개가 껴있고 오늘 비 올래나 싶었는데 나와보니까 날씨가 확 바뀌어갖고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날씨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기후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으로 비유를 들면 날씨는 기분입니다. 기후는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급변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는다고 그러죠. 갑자기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가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의 기후가 적어도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물론 이 대안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관에 맞는 하나의 방법은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후의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전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교육의 방정식은 거의 두 가지가 전부였어요. 마치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라고 정답이 떨어지듯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일학교 모델이었어요. 잘 갖춰준 공간 안에 아이들을 불러와서 훈련받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리키면 아이들이 성장이 나가는 거죠. 실은 한국교의 모델은 작년부가 들어와서 부흥했다기보다는 주일학교가 그대로 성장한 모델이 아니겠어요? 주일학교 모델. 또 하나의 모델은 캠프 모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은 정말 급변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미안이거든요. 서울 미안. 제가 어릴 적에 집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그때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누워있으면 밖에서 막 북소리 들렸습니다. 이게 뭐지? 하고 뛰쳐나가면 제가 어느 순간에 다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분명 미아리에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 교회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서 갑자기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그 옛날에 유명한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아니었어요. 다른 교회 여름 성경학교 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던지. 교회를 두 군데 등록할 뻔했어요.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 아이들 몰려들었습니다. 문화를 주도했어요. 교육의 방법이 신선했어요. 저는 어릴 적에 세상에 좋은 곳을 교회에서 다 먼저 경험했어요. OHP 교회에서 처음 봤어요. 비전 트립 교회에서 처음 했어요. 1일차 집 교회에서 처음 했어요. 무슨 문화 이런 거 다 교회에서 처음 경험했어요. 교회가 문화를 주도하고 교육을 주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빵 터지죠. 2020년 1월달 이후에 주일학교 문은 굳게 닫혔고 간헐적으로 열렸고 지금 열렸으나 한국교회 기준으로 아직까지 30%의 아이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교회의 정말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아이들은 100% 예수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 20-30%가 싹 빠졌습니다. 믿는 집안 아이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데 팬데믹 기간에 믿지 않는 집안의 아이들이 나오는 아이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특별히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예배 모습과 교육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우리 애들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왜 이렇게 예배 드릴까요? 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한국의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2년 3개월 팬데믹 끝난 다음에 사회적 거리가 해지된 다음에 통합 측의 한 노예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팬데믹 이후에 다음 세대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의미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육의 교육 구조, 내용, 방법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거의 90%의 목회자분들, 이게 다 목회자분들이거든요. 목회자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라고 찬성하셨어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를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47% 정도의 목회자분들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아이디어가 없다. 90%의 가량의 목회자분들이 교회학교 교육 방법과 구조와 교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거의 50%가량의 목회자분들이 그건 잘 모르겠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번째, 어떤 기후가 바뀌고 있냐면 다음 세대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한국적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주일학교에 아이들 진짜 많았잖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교회에 아이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가 싹 다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보건소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날 잘 계시자 이런 거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범구 선수 유명한 그 당시 카피 문구인데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딸 하나가 있잖아요. 그 하나가 차 하나예요.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다니까 몇 명 낳겠다는 얘기입니까? 둘째까지나
그 아이 이름 뭐죠? 차두리. 그런데 네이버 쳐보잖아요. 하나가 더 있어요. 차세찌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국가를 상대로 공익광고를 찍으셨는데 지금으로 보면 애국이죠. 애국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소리가 좀 클 수 있는데 똑딱하는 이 순간 지구에는 3명씩의 새로운 생명이 자꾸 태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로는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거의 발족한 것입니다. 그해 해마다 해부심한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에는 유고인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살 땅도 똑딱하는 순간마다 자꾸 늘어야 할 텐데 그렇진 않고요. 이건 그저 만원하고 웃어넘길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은 알맞게 낳아서 훈련의 길로 알뜰한 살림을 이룩해야겠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보건소에서 무료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덮어놓고 났다가 거짓골 될 줄 알았습니다. 1964년도 영상인데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공짜로 수술시켜준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때 이런 걸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 됐냐면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2020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2020년도 가운데 데드크로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2020년도부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래 2027년도쯤에 올 줄 알았어요. 인구학자들이 연구하기를 2027년도쯤 올 줄 알았는데 7년이 당겨진 겁니다.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20년도에 32,700명이 줄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놀라시는 거 맞으시죠? 웬만한 군 하나씩 사라진 거예요. 작은 군이 7,000쯤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매년마다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2067년도를 보면 53만 명이 빕니다. 한 해.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하여서 이 간극이 점점 커질 겁니다. 이게 어떤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냐면 대한민국 가운데 2020년도 기준 대입정원을 다 못 채웠어요. 17,842명을 못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쯤 알았냐면 2000년도에 알았어요. 2000년도에 태어난 아이들 숫자를 보니까 이 아이들 대학 갈 때쯤 2020년도에 대입정원과 비교해보니까 숫자를 다 못 채우겠는데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부에서 건 20년간 350조 원을 부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보면 몇 명이 부족하냐면 뒷자리 빼고 12만 명이 부족해요. 제 딸이 중3인데 이거 보여주니까 제 딸이 아싸! 공부하는 대학 간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지금 서울대 조영택 교수라고 인구학을 연구하는 지금 가장 핫한 교수입니다. 이번에 쓴 책을 보면 2025년도부터는 대한민국 인구 매년마다 강남구 하나씩 사라진다고 연구 발표를 했어요. 이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2020년 기준으로 한번 교육에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 인구 학기 출산 0.84였을 때, 참고로 올해 2020년 6월달 학기 출산율은 0.75입니다. 0.84할 때 경합을 했는데 올해는 0.75예요. 그런데 0.84였을 때 태어난 아이들은 27만 명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150만 명도 태어났거든요. 27만 명 태어났어요. 그러면 27만 명 아이들은 지금 3살 되었습니다. 교양교 부서로 보면 위치학 부서, 영유아 부아이들이에요. 위치학 부서. 그러면 이 아이들 가운데 고구마율 대비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27만 명 전체 대한민국 3살의 국민들 아이들 가운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될 텐데,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대한민국에서 혹시 몇 프로 되시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복음화율? 대한민국은 다음 세대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5% 이하예요. 복음화율이 5% 이하, 4% 이하, 기관에 따라서 3%대를 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27만 명 가운데 5% 정도가 예수 믿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몇 명쯤 예수 믿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할 계산은 아니죠. 너무 복잡한 계산이니까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높이겠습니다. 10%가 예수 믿는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에 거의 2배 이상을 늘려놓은 거예요. 그럼 10%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몇 명이 예수 믿게 되는 거냐면 2만 7천 명이 예수 믿게 됩니다. 2만 7천 명.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몇 개냐면 한 5만 5천 개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교회당 아이들이 몇 명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못 들어와요. 두세 교회당 한 명 못 들어와요. 원래 비율로 갖고 가면 6, 7개 교회당 한 명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2020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교회 가운데 영유아부가 없는 교회가 80%예요. 이미 그 전에도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교회가 65%였습니다. 둘 수가 없어요. 그럼 2020년도 기준인데 2030년도가 되면 취학교의 80%는 없을 겁니다. 2040년도가 되면 청소년부의 80%는 없을 거예요. 제가 과한 논리를 피는 것이 아니라 현상 유지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숫자를 20년 전 숫자를 유지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한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교회인 거예요. 그 숫자 그대로 가더라도 한국 교회 생태계가 많이 위험하다. 작년에 울산이라는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위에가 1학년, 밑에가 6학년이에요. 숫자를 딱 봐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아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전화 오면 집을 공짜로 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집도 비어있고 학교도 비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 가운데 중위 연령, 가장 어릴 때 나이가 몇 살이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가장 어릴 때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중위 때 나이는 43세예요. 43세. 근데 2070년쯤 되면 가장 어린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실까요? 62세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어떨지 예상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어떤 상황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냐면 우리 강가 위에 어떤 댐이 건설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뻔히 맞이할 미래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즐겨봤던 만화 가운데 엔드게임 혹시 보셨나요? 그 타노스 괴물이 핑거 스텝 한 번 치면 이 지구상의 인구 절반이 다 사라지는 엔드게임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국에서 만화가 아닙니다. 2060년도 되면 지금 위기의 절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어요. 인구 피라미드. 한때 저러던 모양이 저 맨 끝을 보세요. 젓가락 같죠? 밑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울어진 것과 같은 모양의 인구 그래프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 교육의 방정식이었던 주일학교 모델과 캠프 모델이 위태로워졌다. 두 번째, 우리나라 생태계 자체가 위태로워졌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위험하죠. 그건 무엇이냐면 사회적으로 인구가 주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빠져나온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젊은 비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피하고 젊은 크리스천은 교회를 포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는 그들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10년 사이에 각 교단의 주일학교 통계를 뽑아보면 3분의 1 토막씩 다 줄었어요. 아니 사회적 인구가 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구 대비 교회 학교가 빠져나오는 비율을 보면 10% 이상 더 큽니다. 즉 교회 안에 아이들이 빠져나오는 어떤 구멍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이냐면 그 빠져나오는 구멍을 먼저 막아야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떠한 다른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2021년도의 데이터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지금 청년들에게 교회를 10년 후에도 나갈 것 같습니까? 10년 후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는 청년들이 47%입니다.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입니다. 무언가 교육적으로 빈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감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가 바뀌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있겠죠. 그럼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오전에도 김우로 목사님 계속 말씀 전해주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교육에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만든 교육의 원리는 무엇인가? 지금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교육의 중심은 언제나 가정이었어요. 언제나 부모였어요. 교회는 부모를 도와, 부모는 교회는 가정을 도와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많이 놓쳤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교회나 어디에 있는 교회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오리지널, 그 계획에 헌신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을 살릴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교재를 쓸 거냐, 어떤 캠프를 할 거냐, 교사를 어떻게 훈련시킬 거냐, 이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고 그 교육 전체를 담고 있는 준거의 틀은 무엇이냐, 그 방향성이 무엇이냐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든 교육의 방향성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세대통합적 교육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 꾸미는 미래는 이런 교육 방법의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를 연합시키는 겁니다.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갈 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학교에서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단체가 꿈이 있는 미래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부서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교회의 교육 가운데 부서 간의 교육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교육을 프로그램화 시켰습니다. 행사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 전략과 커리큘럼이 명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저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커리큘럼을 만들자. 저는 이것을 원포인트 통합 교육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 전략을 구하냐면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고 교사와 부모를 만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이 주중과 주일 사이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가정이 믿음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저의 굉장히 중요한 교육 목표는 가정 안에 가정 예배를 살리는 거예요. 적어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라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 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 어려운 이유 가운데 부모가 무언가를 가리킨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덜어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일 기준으로 전 세대가 같은 본문으로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주중에 할 수도 있겠죠. 소그룹을 하고 그 내용을 가정예배 버전으로 한 번 더 바꿔서 가정예배가 부모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의 소그룹에서 나눈 이야기를 나눔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가정예배를 기획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교육의 교회의 교육 커리큘럼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체계화하는 것. 각각의 부서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에너지와 힘을 하나로 합쳐서 더 체계적이고 더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겁니다.
교회마다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꿈있는 미래에서는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어서 그 교재가 가능하도록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중에 새벽 예배, 큐티, 소그룹, 주일 예배, 가정 예배, 이 5번에 이루어지는 예배 가운데 적절한 컨텐츠와 가정과 교회를 연결하는, 그리고 아이들이 보기에, 교사들이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표로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포인트 통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원, 그 위를 보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스스로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건강해지려면 그들의 부모 세대가 건강해야 됩니다. 유아기 위에 신혼기의 부모님 계세요. 아동기 위에 안정기의 부모님 계세요. 청소년기 위에 장년기의 부모님, 청년기 위에 중년기의 부모님이 계세요. 이분들이 건강하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이 전 세대가 일주일에 한 번 같은 공간에 모여 교육을 받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전 세대가 모일 수 있는. 그러면 교회만이 전 세대를 목표로 하여서 교육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신혼기의 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교육하려면 그들의 부모가 되는 중년 후기의 부모님들, 안정기 위해 은퇴기, 장년기 위해 노년기, 중년기 위해 황혼기의 부모님들. 그래서 저희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3세대를 통합하는 전략입니다. 유아기, 신혼기, 중년기 통으로 보자는 거죠. 아동기, 안정기, 은퇴기 통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합적으로 교육하자.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함께 교육해 나가는 것입니다. 즉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는 다음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가능하도록 저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드림웨이브라는 교재를 만들었고요, 플래닝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외에 아이들 문화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교육 커리큘럼들을 만들었어요. 또 저희는 부모 교육을 위해서 낀 세대, 부모 교육을 위해서 연지곤지, 결혼 준비학교고요, 참깨교실, 이건 신혼부부 교육이고, 꿈지랑, 꿈지의 희락인데 태아교실, 그리고 꿈맘스쿨, 어머니, 울타리 아빠학교, 부부행복학교, 중년의 부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모 세대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노년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천국여행 가이드, 상담 아카데미 등등에 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기관인데 저희는 전세대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와서 우리 교육부서 사역자분들도 만나고 가정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났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교회 가운데 이 가정사역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어떤 교류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보는 콘텐츠 역시 저희가 무료로 오픈할 수 있고 함께 교육도 진행할 수 있는데, 차후에도 그런 연합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콘텐츠가 어떤 것이냐 좀 설명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인데요.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면 요거 나눠드린 거요.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9페이지를 보시면, 네. 그래서 그 홈페이지 안에 저희 갖고 있는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미취학, 취학, 청소년, 장려부, 설교, 새벽 예배까지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맞는 설교문, 설교 PPT,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설교 지침서 강의, 가정 예배 강의 등등에 관련된 자료들이 제가 갖고 있는 것만 거의 300개 이상이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페이지 보시면 QR코드 있죠? 요걸 찍으시면 홈페이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실 수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어가시면 여기는 모든 컨텐츠가 다 무료예요.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회원가입 하시고 다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교회 상황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QR코드 찍으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저희 꿈미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꿈미 애드를 치면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요거 나오면 요 안에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자료가 더욱더 편하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냐면 교적관리 프로그램, 학생 교적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교사 다이어리, 그리고 교사 교육, 부모 교육, 메일 큐티, 주중 학생들 예습과 복습을 위한 자료들, 학생 또한 복습 게임 등등에 대한 자료들이 이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담아놨습니다. 요거에 대한 방법 11페이지 보시면 QR코드와 5개가 있죠. 여기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1시간 이상의 강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정말 큰 유익이 될 거예요.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근데 꿈이는 미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메타버스를 준비했습니다. 메타버스 12페이지 보시면 죄송한데 컴퓨터 PPT를 조금 밑으로 내리셔서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메타버스란 제가 이해하는 메타버스는 온라인 속에 있는 모든 콘텐츠를 갖다가 한 통에 몰아넣었는데 이 한 통을 메타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카카오톡 하는 거, 내비게이션 하는 거 전부 다 메타버스 환경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메타버스가 차선이 아니라 우선이에요. 온라인 속에서 교육하고 온라인 속에서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온라인 속에서 직업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만 차선일 수 있지만 아이들은 우선이에요. 실제로 제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엄청 친해집니다. 제 딸아이가 중3인데 이 아이 페이스북 제가 친구 추천할 때 저를 안 받아주더라고요. 3주간 제가 온갖 치킨 사주고 뭐 사주고 해갖고 겨우 친구 맺었어요. 그거 왜 안 해줄까요? 자기 사생활에 노출되니까. 여러분 진짜 아이들 진짜 친구는요 페이스북 친구예요. 대면은 2차입니다. 아이들과 진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메타버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가 만든 것이 크게 2가지인데 로블록스 놀래주셔야 되는데 미국의 청소년 55% 정도 아이들이 매일 들어서 놀고 있는 공간 로블록스에서 뭔가를 만드는 기관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로블록스 안에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교육이 있잖아요. 이 커리큘럼을 다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어도 5개어로 넣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13페이지 보면 QR코드 있는데 그걸 찍어서 들어가시면 로블록스 회원가입하는 부분과 저희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들어가 보시면 저희의 목표는 뭐냐면 저희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이 3년 커리큘럼인데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로블록스 안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배운 내용을 주중에 아이들이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서 게임과 활동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을 만들고 있어요. 2번째는 잽이에요. 잽은 게더타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잽 환경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에게 홈페이지 등에서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어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만들어서 드립니다. 현재 한국에 200여 교회들을 저희가 만들어 드렸어요. 저희 안에 모든 컨텐츠를 집어넣는데 게더타운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여기 어플리케이션 찍고 들어가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또 한번 다시 한번 온라인으로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아들 만날 때 아들 진짜 좋아요. 그리고 성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게 로블록스 환경인데 다윗 스토리를 일단 만든 거예요. 이 안에 교회 아이들 한 50명이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육장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벌써 눈빛이 반짝반짝 거리시네요. 벌써 드림웨이브 전체 교재를 로블록스 안에 담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참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을 저희 교육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부 로블록스 전문 업체가 만듭니다. 저희가 내용을 드리고 학교 회의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굉장히 세련되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리는 봉투 안에 보시면 볼펜이 하나 있어요. 포장되는 볼펜. 그 볼펜 뜯으시면요, 그 볼펜 뒤 꼭다리가 떼지거든요. USB입니다. 32기가. 무슨 그 FBI 첩보부터 들고 다니듯이 볼펜을 뺏는데 그 32기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가 지금 말한 이 모든 컨텐츠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키치 영어로 만든 교재를 넣어드렸습니다. 교재를 넣어드렸고 그 안에 설교문, 교사 지침서, 부모 지침서, 가정예배 등등에 대한 모든 컨텐츠를 하나씩 샘플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 샘플이 전체 저희 홈페이지에 다 있거든요. 한번 먼저 USB를 꽂아보시고 보신 다음에 궁금증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받은 세트박스 있지 않습니까? 옷박스. 그거를 TV에 꽂으시면 다니엘 기도의 영상도 나오지만 그 채널 안에 꿈미 채널이 있습니다. 그거를 교회에다 꽂으시면 그 안에서 모든 컨텐츠를 교회 안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넘겼는데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40분까지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혹시 질문 있으시면 우리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에 있는 꿈미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영어로요? 저희가 지금 로블록스 제본 영어로 다 됩니다. 회원가입 하실 때 영어로 들어가시면 영어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그 USB에 드린 교재는 영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만들고 있고, 저희가 그 우간다에 있는 모든 교육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우간다 교단에서 요청이 오셔서 제가 우간다가 영어를 쓰는데 거기 1000만의 아이들, 25,000개 교회, 5,000개의 대안학교에 들어가는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함께하면서 또 미국과 영어권을 위한 작업도 함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꿈이 앱이나 이렇게 앱 같은 거에 등록을 할 때요. 네. 저희 교회 인포메이션을 집어넣으면 팔로우하는 게 전부 다 한국 시스템으로 들어있는데 이게 문의사항이나 정치공이나 이렇게 아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등록했는데도 그 절차가 한국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국식으로? 네. 아, 해외 네. 지구가 사용할 수 있게 매끄럽게 이따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럼 저희가 등록시도 다 해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해드리면 다 될 수 있는 거니까 다 보실 수 있어요. 이미 등록을 했는데 꿈이 앱뷰 앱에는 또 다시 맞아요. 따로따로예요. 네. 꿈이 앱은 또 따로입니다. 네. 그래서 따로따로 회원가입 해주시고요. 회원가입만 하시면은 그걸 다 쓰실 수가 있고, 사용 방법이 약간 어플리케이션은 정말 강력해요. 제가 이것만 설명해도 보통 2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게 있고요. 교회에서 원하는 것도 다 올리실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QR코드 찍으면 나옵니다.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떤 질문이셨냐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따로 하고 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영문으로 번역된 것이 혹시 한국에서 진행되는 거랑 같은 스텝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미리 된 것을 다시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어떤 과정이, 코스가 지금 영문으로 번역된 것은 저희가 그 교재 커리큘럼이 총 9년짜리 커리큘럼이 있는데 버전 2로 나온 거 가장 최신 거를 번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속도로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속도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넣어드린 것은
실은 한국에서 지금 이번 학기에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네. 네. 지금은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로 되어 있는데 원래 말씀하신 건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이렇게 셋이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 기준으로 학교에서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인데 이런 시스템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맞아요. 저희가 학교 안에 컨텐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요. 시간 관계상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저희가 지부가 총 17개가 있어요. 국내 11개, 해외 6개가 있는데 미국에도 지부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지부가 만들어지면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교류를 하면서 서로 이제 교육적 부분들을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어떤 모임이 하나 만들어지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 한번 좀 소개시켜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기 여기 보니까 교재 소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보면은 미취학, 저학년, 고학년, 청소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렇게만 교재가 되어 있는데 왜냐면 아이들도 예를 들면 미취학도 연령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영하고 유치고 이렇게 수준 자체가 다른데 교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만 교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세분화돼서 교재가 있는 건지. 거기서 조금 더 세분화는 안 돼요. 네. 그래서 작년부까지 있습니다. 어른, 청년 어른까지 있고요. 미취학부 내에서 더 세분화되진 않습니다. 근데 미취학부 아이들을 근데 자료 컨텐츠 책은 그런데요. 컨텐츠 하나 들어가게 되면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아이들 볼 컨텐츠가 따로따로 있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 때? 2세를 위해서 그 가정이나 성 정체성의 디테일한 것들을 영어로 만들어줍니까? 네, 저희가 지금 미국에 와서 그 심각성을 정말 많이 느꼈어요. 네, 근데 한국도 지금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여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후 유료화 계획이 있으십니까? 추후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네, 홈페이지 다 쓰실 수 있는 거고요. 실은 로블록스 만드는 데 있어서 실은 이제 저희는 사단법인이고요. 물론 김은호 목사님 대표시고 교회에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보편적인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교육사단법인이고 서울시와 함께 사업적으로 진행이 나가고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들 진로 코칭 과정을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일반 아이들과 일반 교사를 불러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변하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아이들을 진로지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도 나누고 있어요. 그런 자료 없이 저희가 다 오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원포인트 교육이라고 하셔서 작년과 청소년과 그 아이들의 모든 교육을 하나로 묶으신다는 얘기 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구체적으로 설교 내용이나 본문이 현재 뭐 작년 설교, 청소년 설교가 이제 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 가운데 모든 주일학교 부서의 설교문, 설교 PPT 내용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 교회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까지 연구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전 세대가 하나의 원포인트로 가자. 그래서 너무 쉽고 너무 간결하게 가르쳐서 일주일 동안 까먹지 못하게 만들자. 그리고 지속 반복하자. 그 방법의 마지막 종착지는 가정이다. 가정 안에서 가정예배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고요. 오륜교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한 40% 정도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놀래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 제가 10% 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계속 지속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목사님. 네, 미국의 그 노포인트 교회라고 그 원포인트 네, 맞습니다. 비슷한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교육에서 한 3년 했는데요. 근데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이렇게 그 프로가 괜찮은데 알고리랑 근데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좀 파악하셔야 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어떤지 지금 부분이랑 뭐 대학생들은 그게 다 적응 잘 할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노스포인트 교회 그 오렌지 컨퍼런스를 3년간 다녀왔는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만든 모델 자체가 그 오렌지하고 D6
결합해서 한국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청소년 아이들 학교와 가정과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들을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 산하기관에 아이도스라고 하는 청소년 전문 기관이 있어요. 그 청소년 전문 기관이 서울시와 연합해가지고 많은 청소년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좋은 컨텐츠도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에게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컨텐츠는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몰라요. 너무 좋은 것을 갖다가 이걸 성화시켜서 우리가 교회 안에 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복음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실질적으로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게 아까 우리 김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현장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목회자들이 현장감이 없는 얘기들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각 연령 계층마다 미국은 미국에 맞는 그 현장에서 있는 아이들, 걔들의 문제가 뭔지를 먼저 좀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같은 것들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터디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실은 교육의 현장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실은 우간다 교재를 만들 때는 우간다 안에 교육기관에 그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지화 작업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 우간다 교재는 모든 사파 하나가 전부 다 우간다 현지화 시켜놨거든요. 네,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은 영어권, 제가 이번에 처음 영어권으로 오게 되면서 일단 급하게 교재를 갖다가 최대한 저희가 아는 선 내에서 영문화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계들이 계속 정교화되고 주기적으로 된다 그러면 우리 이쪽에도 어떤 지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서로 계속 연구를 통해서 계속 교재들을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또 있을 시간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